오늘은 갑자기 귀에서 삐소리가 들리는 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의보감 속 허준 선생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어를 보충하는 산수유 활용법을 아시게 됩니다. 귀 주변 지압점까지 꼭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용한 밤, 갑자기 귀 안쪽에서 삐하는 소리가 들린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잠깐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며칠씩 이어지면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일에도 집중이 잘 안 되시지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이명을 단순한 귀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 깊은 곳의 기운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하네요.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귀와 신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귀에서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신하라는 개념을 쉽고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앙은은 한자로 콩팥신 빌허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신장의 기운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장은 현대의학의 콩팥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명력 전체를 담는 큰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오면 단순히 소변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 귀, 허리, 무릎까지 함께 흔들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신주이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장이 귀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은 이명을 들으면 가장 먼저 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귀만 치료해서는 근본을 잡을 수 없다고 보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언는 어떤 분들에게 잘 찾아올까요? 의외로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오랜 과로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갱년기 전후의 호르몬 변화도 신호를 부른다고 합니다. 4, 50대 분들이 이명을 자주 호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셋째, 큰 스트레스와 놀람도 신장의 기운을 떨어뜨립니다. 마음의 충격이 몸의 기운까지 함께 흔드는 것이지요. 넷째, 짠 음식과 카페인을 자주 드시는 식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신장을 매일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오째, 오랜 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와 무릎의 피로가 신장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피로가 어느 날 귀로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삔 소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신학으로 인한 이명은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본인의 상태를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소리가 매미 우는 듯한 가늘고 높은 톤으로 들립니다. 주로 조용한 밤이나 새벽 시간에 더 또렷해진다고 하네요. 또한 피곤한 날에는 소리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충분히 쉬고 나면 잠시 잦아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함께 허리가 시큰거리거나 무릎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신장의 영역이 함께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이 차고 새벽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기도 합니다. 머리는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호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로 넘기기에는 몸의 신호가 또렷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은 이 신호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약재 중 하나가 바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가을에 빨갛게 익는 작고 길쭉한 열매입니다. 예로부터 신장을 따뜻하게 보하는 보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산수유가 신을 보하고 정을 더한다고 기록합니다. 귀와 허리를 함께 든든하게 한다는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산수유의 새콤한 맛은 흩어진 기운을 안으로 모아줍니다. 빠져나가는 신장의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담, 빈녀, 이명에 두루 활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육미지왕환의 핵심 재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수유는 일상에서 차로 우려 드시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말린 열매 한 큰술이면 충분한 한 잔이 완성됩니다. 깨끗이 씻은 산수유를 끓는 물에 넣고 약불로 끓여줍니다. 15분 정도 우려내면 은은한 붉은 빛이 우러나옵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면 신맛이 강해지니 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해 입맛에 맞춰가시면 좋습니다. 따뜻하게 하루 한두 잔, 식후에 천천히 드시면 좋습니다. 빈속에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산수유에 대추를 두세 개 넣으면 맛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단맛이 더해져 신맛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도 잘 맞습니다. 구기자를 함께 넣으면 눈 피로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알로 인한 눈의 침침함까지 함께 챙길 수 있겠습니다. 산수유주를 담가 소량씩 드시는 분들도 예전부터 계셨습니다. 다만 알코올은 사람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임산부나 감기로 열이 있는 분은 산수유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몸에 습열이 많은 분도 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상담이 우선입니다. 한의사나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시작해주세요. 자, 이제 귀 주변 지압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끝으로 누르는 작은 자극이 의외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지압점은 귀 앞쪽 움푹 들어간 청권혈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면 귀 앞에 작은 홈이 만져집니다. 이곳을 검지 끝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약 5초, 5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 힘 조절이 중요합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한 자극입니다. 두 번째 지압점은 귀 뒤 움푹한 자리의 예풍혈입니다. 귓불 바로 뒤쪽 뼈 사이의 홈을 가만히 찾아보세요. 예풍혈은 귀 주변의 혈류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자리입니다. 이명 안면 피로, 두통 완화에 두루 활용돼 왔습니다. 양손 검지로 좌우 동시에 천천히 눌러주시면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길게 내쉬며 함께 풀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귀 위쪽 관자놀이 근처의 각손혈 부근입니다. 귀를 위로 접었을 때 닿는 자리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손바닥으로 귀 전체를 감싸고 둥글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귀가 따뜻해지면서 머리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귀를 위, 아래, 옆으로 가볍게 당겨보세요. 한 방향에 약 3초 정도면 적당한 자극이 됩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합쳐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 2번 꾸준히 해보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압은 약물이 아니므로 효과가 천천히 쌓이는 방식입니다. 한두 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이어가 보세요. 통증이 심하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즉시 멈춰주셔야 합니다. 무리한 자극은 오히려 증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화를 보충해주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약과 지압만큼이나 일상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첫째,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한방에서 자시는 신장이 가장 쉬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허리와 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주세요. 특히 발목과 허리에 찬바람이 닿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셋째, 짠 음식과 카페인을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신장에 가해지는 매일의 부담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검은 콩, 검은 깨, 호두처럼 검은빛 식품을 활용해보세요. 한방에서는 검은색 음식이 신장을 보한다고 보았습니다. 오째, 매일 가벼운 걷기로 하체 순환을 살려주세요. 하루 30분 산책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깊은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들숨 4초, 날숨 6초 호흡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째,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줄이실수록 귀의 신호도 함께 잔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몸의 깊은 균형이 회복됩니다. 이명이 줄어드는 것은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만 모든 이명이 신알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청각신경의 문제나 혈관 이상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귀에서만 큰 소리가 지속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어지럼증, 두통, 청력 저하가 동반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와 한방보양을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한쪽만 고집하기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가장 현명합니다. 동의보감의 지혜는 현대의학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따뜻한 안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준 선생의 말씀처럼 몸의 신호는 늘 친절한 편지와 같습니다. 작은 피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분이 결국 건강을 지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산수유차와 귀지압을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몸은 분명 정직하게 그 정성에 응답해 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동의보감의 건강 비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